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 지역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30년 전부터 논의됐던 전라북도 수건 사업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건데요. 이 노을대교가 건설되고 나면 한나절이 넘게 걸리던 부안 고창 간의 거리가 단 10분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 건립특별위원회 심덕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황금노을의 감동을 선사해줄 노을대교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노을대교 건립특위 심덕섭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014년까지 도청 행정부지사로 계셨고요. 7년 만인가 이렇게 좀 다시 돌아오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고 바로 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할 때는 네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정부지사를 마치고 행정안전부로 복귀해서 그 후에 저는 이제 정부 조직실장, 그다음에 지방행정실장 등을 역임을 하고 그렇군요. 2017년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임명되어 네네. 약 1년 반 정도 이제 봉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직을 약 1년 정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고창으로 다시 귀향을 했는데 네. 오랜만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명치에 맞게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향이 또 고창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위원장님을 역임하면서 또 감회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전북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항상 이제 고향이라는 것은 네. 어머니 품속처럼 이제 포근한 곳이 이제 고향이고요. 예. 이제 항상 서울에 있을 때나 어디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고향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게 네네. 저희 출향민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귀향을 해서 이제 고창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렇군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네. 또 어른들도 또 다시 찾아뵙고 네. 또 이웃들도 만들어가면서 네. 고창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에 와보니 지역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노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군요. 지역 사회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집중하여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고향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그 마음으로 고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사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도 하는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예. 저 친구가 그냥 서울에서 좀 갔는데 계속 더 잘 있으면 산하기관의 장도 하면서 좀 그 국가를 위해서 더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왜 생각할 수도 귀향을 있겠군요. 했을까라고 해서 예. 좀 의구심을 갖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내려오는 결정을 할 때는 예. 좀 상당히 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제 고향을 위해서 또 고창을 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봉사를 혼신을 힘을 다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노을대교 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노을대교라는 이름이 참 예쁩니다. 이 노을대교가 저희는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곤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노을대교가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할지도 몰라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료를 좀 갖고 오셨군요. 이걸 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고창에서 부안을 또는 부안에서 고창을 가려면 이 작은 국도를 따라서 뚝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이가 65km인데도 거의
약 7, 80분 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희도 이제 어려서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그 변산반도에 있는 그 격포라고 해서 채석강이라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고창에서 이쪽으로. 거기 이제 많이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갔는데 그때도 이 버스를 타고 거의 한나절을 걸려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너무너무 지역 간에 먼 거리다 해서 예. 계속 이야기되었던 게 이 부안군의 변산반도와 고창군의 이 동호를 잇는 해상 교량을 놓자 하는 게 이제 노을대교 네. 건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네.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거리가 이제 7.5km의 네. 해상 교량이 되고 거기를 통과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 네네.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렇게 거리상 멀다 보니까 옛날에 조금 서로 간에 좀 뭐랄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좀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예. 이제 옛날에 고부 갈등이 고창과 부안 갈등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예.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고부 간의 갈등이 이제 요즘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고창과 부안 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예. 나올 정도로 이게 워낙 멀리 돌아다 보니까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네. 그런 지역 간의 그저 갈등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노을대교 건립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소개 말씀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노을대교 건립이라는 것 자체가 예.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수건 사업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전북 정치권의 네. 이제 공통된 인식이었고 이에 따라서 금년 4월달에 노을대교 건립 특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당시에는 이제 노을대교 건립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정부 방침 결정에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자라는 네. 차원에서 이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노을대교 건립 사업은 사실 이제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예. 또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를 사실상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실 고르다가 네. 사실 그 적임자로서 저에게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노을대교 건립 특위 네네. 위원장으로 이제 금년 4월에 예.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명감이 정말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예. 사업인데, 이거 정말 이번에 기회인데, 네.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이제 국토부나 이제 기재부를 방문하면서 예.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저희가 한 것 중에서도 좀 독특한 사업들, 독특한 일들은 이제 우리 지역의 이제 윤준병 국회의원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희 또 노을대교 특위에서도 5월 달에는 이제 기재부 차관,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을 면담을 해서 이제 네. 굉장히 이 다리가 꼭 필요한 것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기재부 차관이나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제가 옛날 중앙부처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연이 깊으신 분들이어서 네네. 굉장히 이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분들도 좀 쉽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셔서 아마 이것도 굉장히 이번 정부 방침 결정에 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핵심 있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확정됐을 때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땠는지도. 이 주민들의 염원이 컸던 만큼 예. 그 기쁨도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에타 통과가 이제 확정된 후에 8월 27일 날 노을대교 건립 확정 보고대회를 주민들 상대로 이제 고창에 동호라는 곳에서 예. 개최를 했는데요. 보고대회를 때 하셨군요. 네. 예. 근데 그때 그 뜨거운 열기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아하. 그 모습은 지금도 굉장히 좀 생생하고요. 예. 그다음 그 당시에 이제 준비한 좌석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좀 굉장히 행사 주최 측에서는 좀 당황할 정도로 그랬군요. 그렇게 이제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쫙 말씀을 드리면 이 3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다 내려갔다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하면 네. 가장 적절한 이 주민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데 그동안 이렇게 30년 동안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노을대교 이제 30년이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다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아, 그래요? 이 길의 필요성에 예.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개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해안, 그다음에 남해안을 거쳐서 이제 부산까지 연결되는 이 국도 77호선을 이제 네네. 획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구간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노을대교 문제가 이제 공식화된 것은 네. 정준환 고창 지역 국회의원께서 16대 총선을 이제 준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이 부창대교 건립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는 이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네네. 실제로 그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 됐고 아하. 심지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올 당시에 박근혜 정부께서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선 공약사항으로 이 사안을 넣어서 또 그때도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그때도 이제 안 됐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정말 그 재도전을 저희가 해서 네. 다행스럽게 이제 네. 예타 통과가 됐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의 방침이 이제 확정되는 네.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참 다행스러운 거는 좀 행운일 수도 있겠지만 국도 국지도 기본 계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흡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고무적인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지부진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예.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건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투자 대비 경제 효과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 낮았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용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가 2006년도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4차선 노을대교를 부창대교를 건립하게 되면 약 네. 7천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교통량 예.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그다지 많지 않은 교통량이었기 때문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넘지 못했던 게 네.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곰소만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 그쪽에는 좀 수요가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약간의 반대도 좀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좀 지지부진하게 된 사유 중에 좀 하나가 됐었습니다. 네네네. 아, 정말 뭐 많은 노력이 있었다. 네. 네,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이 다 찬성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반대 의견을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네.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에 예. 대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안 군수님께서 네. 많은 역할을 또 했다고 봅니다. 네. 또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부안 군수께서 네네. 부안 지역의 이 반대 여론을 본인이 직접 네. 찾아다니면서 네.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이 노을대교가 건립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셔서 이제 많이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부안 군수님 뵈니까 네네. 그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창과 부안 지역에서도 이제 고창군과 부안군에서 함께 우리가 이제 이 노을대교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탄원서 같은 것을 작성을 했는데 약 3만 명 정도가 거기에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숫자네요. 네, 네. 그 숫자를 전체를 이제 중앙에다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꼭 이번에는 좀 청사를 시켜주세요 하는 이 압력 요소로 네.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국책 사업에 이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단순히 다리 하나를 건설한다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요? 꿈은 꿈을 꾸게 되면 이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우리 고창부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로써 사실 우리 지역의 이제 정치적 힘이 약해서 그동안 노을대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이번 이 노을대교 성사로 인해서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좀 다 이제 사라질 것 같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뜻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노을대교라고 하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다리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이 노을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노을대교를 따라서
그 또 아래 지역으로 이제 관광 지구도 만들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국도 77호선의 이 마지막 단절 구간을 이번에 연결하게 됨으로써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그런 네. 정부의 조치였다 이렇게 저는 네.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그 환경단체들의 사실 반발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을대교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조성되어 있는 갯벌이 좀 훼손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사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작년 7월에 우리 이제 고창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되는 이제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창 갯벌의 지형학적, 지질학적 특성의 우수성,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생물의 다양성 차원에서의 좋은 서식지라는 점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좋은 사례인데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노을대교 건립까지도 이제 정부 방침으로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노을대교가 건설이 되면 이 고창 갯벌이 해소될 우려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환경단체 또는 그쪽 분야의 분들이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있죠.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노을대교가 이제 대규모의 이 인공 구조물이다 보니까 준공 전 또는 준공 후에도 항상 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교의 설계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대교 건설과 갯벌 보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뤄가면서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이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는데 이 환경이라는 부분도 정말 우리가 더욱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융합시켜서 모두가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고민되긴 하네요. 개발과 이제 환경 보존 이 두 가지 가치의 이제 딜레마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건설의 주관 부처는 이제 국토교통부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부처는 이제 문화재청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해양수산부고, 그다음에 이제 습지를 보호하는 구역은 이제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 이제 유네스코라는 이제 국제기구 네 개 또는 5개 정도의 기관에서 앞으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이제 풀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전략 영향 평가라는 것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그냥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를 2단계로 거치는 과정에서 아주 성실하게 이 영향 평가를 받음으로써 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영향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처음에는 이 노을대교가 이름이 원래 노을대교가 아니었잖아요. 부창대교였습니다. 부안 고창대교 이렇게 불렀는데 노을대교 이름 참 예쁩니다. 이건 두 가지였고 언제부터 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건지도 궁금해요. 이제 부창대교라는 말은 너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부안의 부자, 고창의 창자를 모아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신조어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노을대교라는 명칭은 사실 여러 사람이 다 주장이 다릅니다. 내가 원조 창시자입니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제 저희가 좀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대선 때 이 부창대교를 대선 공약에다가 이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충남하고 전북을 연결하는 서해안 노을경 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업이 좀 구상이 됐나 봐요. 그렇군요. 그때 이 노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좋아 보였고, 그래서 이런 명칭에서 아마 유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노을대교가 이제 서해안에 이제 아주 최고의
관광 소재인 예.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명소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 노을대교라고 만들어진 게 굉장히 부창대교보다는 네. 훨씬 더 낭만적이고 멋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창대교 하면 뭔가 좀 딱딱한데 네. 노을대교 하니까 뭔가 확 와닿고 네. 굉장히 감성적인 구조물인데 굉장히 감성적인 의미가 담겨 네. 있단 말이에요. 낭만적이고 네. 뭔가 이제 이 노을대교 위에서 사랑이 벌어질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 이 노을대교는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걸까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예정대로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다면 이제 내년에 이제 텅치 방식으로 이제 발주가 되고 나면 예. 설계하는데 1년이 걸리고 실제로 짓는데 5 내지 6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네. 완성되는 건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만들어져도 이제 2027년 하하. 또는 2028년 이 정도에 그렇군요. 만들어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 2027년, 28년에 만들어지려면 중앙정부에서 매년 네. 일정액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봐야죠. 반영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덜 받게 되거나 네. 그다음에 좀 그 다른 소요가 많다는 그런 핑계를 네. 대서 이쪽에 예산이 적게 오게 되면은 예. 그 기한은 좀 늘어질 수밖에 아, 없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집권 여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북도당 이런 정치권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관찰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더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네네. 설득과 설명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4월 노을대교 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 전에는 이제 공직에서 행정 업무를 계속 보셨죠. 86년도에 행정고시 합격 후에 지난해까지 이제 쭉 공직에 계셨던 건데요. 그동안 이렇게 행정직 하시면서 네. 우리 고장과 또 관련돼서 또 다양한 또 에피소드들과 추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 또 노을대교에 버금가는 또 이렇게 추억이 있다면 아유.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시작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OECD에도 잠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교통상부에도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전라북도청에도 왔고, 예. 그 다음에 다시 행안부로 다시 돌아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국가보훈처도 갔다가, 그 다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정말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이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딱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업이 예. 하나 있는데, 제가 2016년도에 행안부의 지방행정실장을 할 때인데요. 네. 그 당시에 지방 소멸, 지금은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제가 천착을 해서 정책을 개발을 하고 네.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어떤 보고서가 있었냐면은 앞으로 30년 후에 그게 뭐냐면 약 2025년쯤 되면은 네. 우리나라의 시군 구의 37%가 그리고 읍면동의 약 40% 정도가 소멸될 것이다. 즉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37% 40% 하지만 실제로 농촌에서는 네네. 거의 대부분이 농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80% 90% 정도의 맞아요. 시군구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게 저는 어쨌거나 이제 고창 그리고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갖고 천착을 해서 열심히 이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는 공감대를 많이 안 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일도 좀 많이 했고, 예. 제가 또 실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도 이거 굉장히 우리 지역 모든 지역에 이제 똑같은 공통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 먼저 연구를 하자 예. 하는 차원에서 좀 시작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일본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고민을 좀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인구 감소 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안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네네. 나름대로 또 재정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국회에도 제출을 하고 기재부와 협의도 했었는데 네. 그때가 마침 2016년이다 보니까 이제 대선이 곧 또 다가올 때가 돼서 동력을 얻지 못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법이 그렇군요. 표류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한 4,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예. 최근에 굉장히 제가 좀 기쁜 소식을 들은 게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법이 국회에 명칭을 달리해서 한 5개, 6개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는 잘하면 이게 통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일은 최근에 이제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과 합의해서 앞으로는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만들자 하는 데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1년에 1조 원씩 네. 10년간 약 10조 정도를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쏟아붓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내년부터 그 돈이 우리 이제 지역에 이제 많이 이제 흩뿌려질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고창만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더라고요. 제가 2014년도에 이 부지사를 할 때만 해도 인구가 6만이 넘었습니다. 6만이 약간 넘었었는데 맞아요. 그 후에 이제 7년 후에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예. 그 중에 약 10% 정도인 6천 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예. 지금은 약 5만 4천 명을 약간 하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역에서는 인구 이탈 문제, 그다음에 네.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고령화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소멸 문제, 지역 소멸 문제는 굉장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구 감소의 고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물론 아까 대응 기금을 네. 받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의 약 100억 가까이 큰 돈을 지원을 받게 되긴 한데 예. 이 인구 소멸의 위험성, 예, 지역 소멸의 위험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지방 소멸, 특히 농촌 지역의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네네네.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개인 인터넷 채널을 운영해서 동영상 네. 채널 사이트에서 고향을 좀 알리는 콘텐츠를 또 올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위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위원장님 개인 채널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이거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예. 일들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일종의 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예.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우선 이제 고창 지역에 숨겨져 있는 명소에도 좀 많이 가보고 싶고 예. 또 이제 고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 또는 애환이 사려져 있는 곳도 한번 가보고 싶고 네. 또 어떨 때는 이제 정책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해서 여기저기를 많이 갑니다. 네네. 근데 이런 제가 가는 모습을 좀 있는 그대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네네. 아주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출 이런 게 전혀 없이 네네.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찍어서 단지 편집은 좀 합니다. 편집은 하는데 네.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예. 자연 그대로 찍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해야 할 말씀 이런 내용도 예. 준비하지 않고 그 즉석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5개 정도의 콘텐츠가 올라와 있고요. 구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독자가 약 1,200명 정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네. 좀 제법 인기가 있는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덕섭 TV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어찌 또 그런 일정이 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콘텐츠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참 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를 이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네.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분들의 노력과 네.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을대교 건립특별위원회 활동 계획과 또 위원장님의 어떤 그 계획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노을대교를 이제 환경과 조화되는 이제 명품 대교로 만들어서 이제 미래의 희망과 또 이제 생명의 땅으로 도약하는 이제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앞으로 노을대교가 건립되는 7 내지 8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고창의 동호 그리고 명사십리 그리고 90호 등 그리고 선운산 지역에 이 지역을 다 연결해서 관광 특구로 이제 조성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숙박시설, 관광시설도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이 진짜 관광으로 완전히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노을대교가 이제 대교로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 고창 지역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부안 지역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서 노을대교가 그야말로 우리 고창의 희망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고 저희도 그렇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우리 고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창의 지역 소멸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서 고창을 희망과 꿈이 함께 공존하는 저 행복한 그리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노을대교에서 저 또한 그 황금빛 노을을 바라보면서 흠뻑 그 감상에 젖는 그날을 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애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